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위 토거. 네. 토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유지한다라고 해요.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24년 4월 26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시가 압구정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해당이 되는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 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8제곱킬로미터 라고 합니다. 즉, 오시장은요, 보시면은 우리 오시장님께서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본인 생각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부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네, 매우 간단하죠. 네, 바로 총선 전에 부담을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인님 반갑습니다. 권리소득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반갑고요. 눈꽃님 반갑습니다. 우순님 반갑습니다. 총선 전에 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 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네, 왜? 이분들은요, 지금 여당이 여러분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야당보다.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이것을 타개하고 돌파하고자 한다면요, 의석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의한 그 법안들, 네, 지금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거의 통과가 안 된다 해도 무방합니다. 왜? 거대한 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내년도라는 거예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합니다. 국회의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원래 여당이 우세했던 그 지역에서는요, 여당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광역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네, 어떻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 다, 네, 빨간당이, 네, 된 겁니다. 근데 총선도요, 다르지 않다.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 상태로 간다? 아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아주 작은, 네, 몇 명한테 해당되지 않은, 네, 그런 정책이긴 한데요, 이거를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더 연장했다라는 건요, 특히 이 상급지 지표들 있죠. 결국 이 상급지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네,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강남부동산이 여러분, 강남부동산하고 제주도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강남부동산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 전국으로 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불 번지듯이, 네, 그렇게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강남이 상승한다 만약에, 그러면 점점 불길이, 네, 번져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는 이 간단한 정책 푸는 것도, 네, 규제를 푸는 것도요, 수많은 정치공학, 네, 정치공학적인 작용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지방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흐름이요, 네, 뉴스는 살펴보시고요, 이럴 경우 이렇게 되겠다라고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맞으면요, 고맙다, 땡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틀린다,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는지, 내 인사이트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 논리적인 판단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이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누구도 2022년, 네, 집 사지 말라고 안 했어요. 영끌 오덕단요, 2022년에 집값 10% 오른다고 한 사람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10% 오른다 했어요. 그 사람 지금 방송 안 나와요. 왜? 쪽팔리니까요. 네. 자, 전 정권 집권해서 하자마자 집값 계속 오릅니다. 누가 말 못해요? 저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제가 2021년 대출 11월 달에 대출 안 되는 거 그 사태 터지고 나서 사지 말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사지 마세요. 2022년 내내 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매일같이 호흡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주선생은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투자자의 시각에서 맞춰왔다라는 거죠. 네. 이거 하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2021년도 하반기에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는요, 사라고 했었어요. 네, 그건 사실이죠. 근데 2021년 11월 딱 되자마자 더 이상 대출이 10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집단담보대출도 안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사지 말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요, 사지 말라 했죠. 왜? 비싸니까. 장기적인 시각에 제가 장기적으로 전략은요, 사지 말아야 된다. 서울 수도권요. 왜? 3기 신도시. 근데 꼭 내가 사야 한다 라고 하면은요, 올 8월까지 사지 말고 올 8월까지 추이를 지켜봤다가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 하자면요, 제가 인천 뭐라고 했습니까? 사지 말라 했잖아요. 인천요, 21년부터 사지 말라 했어요. 근데 21년도 상승이 있었다고 저를 완전히 과일시하고 했는데 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내려왔어요. 수도권 3기 신도시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 했잖아요. 3기 신도시. 그리고 대전요, 사지 말라 했잖아요. 24년 입주 물량 많다. 세종은요, 22년도 바게트세 끝난다, 사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단 실거주 수요자만 사라. 광주는요, 22년에 사지 말라 했잖아요. 네,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광주는요, 투자금이 거기로 먼저 흘러 들어가진 않아요. 네,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먼떨. 자, 영남권에 뭐가 있습니까? 대구, 울산, 부산이에요. 대구, 울산, 부산 중에 부산이 제일 인구가 더 많은데요. 인구 340만인데요. 대구 240만인데요. 100만이 더 많은데 부산이 먼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대구 같은 경우 25년부터 회복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부산은요, 25년도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들한테 제 테마 말씀드렸죠. 돈은요, 이 유동성에 지금 이제 풍부하지 않아요. 한정적이에요. 네. 왜? 주담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축소가 되었지만요. 아무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떨어진 곳이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즉 먼떨 지역이 바로 대구잖아요. 그러면요, 이 테마에서 먼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금액대가 쌓여야 한다고요. 첫 번째 조건, 절대적인 금액대가 쌓여야 한다. 근데 부산이 절대적인 금액대가 쌓여?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은요, 2번의 허들을 넘어야 돼요.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부산의 2번의 허들이 뭡니까? 올해 허들, 24년도 허들 뭐예요? 23년도 11월달 허들, 24년도 6월달인가요? 언제죠? 온천 4구역이? 네. 그 허들은 뭐예요? 자, 첫 번째, 레이 카운티. 하령이 맞아요. 4,370세대 레이 카운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500세대, 600세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24년도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4,000세대 아닙니까? 네. 4,070세대인가요? 4,000 몇 세대죠? 4,043세대.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고비예요. 24년 9월. 이걸 넘어서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신도시 24년부터 25년까지 에코 델타 시티 신도시가 입주합니다.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대구에 신도시가 있습니까? 신도시는 없죠. 도심이 개발돼서 그렇지. 대구에 여러분 생각보다 주상복합이 많아요. 생각보다요. 아파트 투자할 거 따지고 보니까 뭐 신축 중에서 투자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구 분석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 신축 입주한 아파트 단지 중에 할 게 없어 별로. 이렇게 생각 든다니까요. 네. 청라시사에 벌써 날라갔어요. 네. 날라갔다는 말이 이미 매물들 이제 거의 소진되고 있다. 이겁니다. 청라시사에 물고 텄잖아요. 37,000세대 입주 물량 공포. 자, 여러분 절대적인 금액대도 중요해요. 근데 전세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구 끝나고 부산에 들어가랬죠. 부산에
들어갈 때 테마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드 멤버십 회원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테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테마를 쫓아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23년도 테마는요, 먼떨 만떨이에요. 싼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 점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에 취득세 중과 풀린다. 폭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리고 25년도 테마가 뭘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신도시 재건축이에요. 신도시 특별법. 과거 90년 초반에 지어진 신도시들 엄청 많아요. 네? 거기에 용적률이 있죠. 220%, 200% 초반대라서 그냥 단순히 재건축으로는 진행이 안 돼요. 용적률 높여줘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생각은요, 두 개 단지가 합쳐가지고 뭐 아파트 지을 때 그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파트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대지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그 빈 곳과 함께 빈 곳을 비어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아주 곡간 꺼내 먹듯이 그런 겹치는 부분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인프라 같은 경우 뭐 그 공동구든 뭐 저기 뭐죠? 그 뭐라고 하죠? 도로 항만 그 뭐라고 하죠? 도시계획 시설인가?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도로 같은 것도요, 네, 통합해서 하면요, 뭐, 더욱더 이득이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단지를 합쳐서 개발한다. 그게, 그렇게 하면 용적률을 더 준다. 뭐, 이런 인센티브. 아무튼 간에 그런, 테마가 25년도 이후에 또 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콩깍지님 제 인사했나요? 네. 우순이 반갑습니다. 신한이 반갑습니다. 네, 박종윤님 제가 인사했는 기회가 납니다. 네, 눈꽃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좋은사람님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반갑고요. 꽁보리님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남편분 과제 수행 매우 잘했어요. 네, 칭찬합니다. 네, 김정훈님 반갑습니다. 네,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공가미님 반갑고요. 제니리즈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지호님 반갑습니다. 네, 이용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일님 반갑습니다. 연희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요,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변함없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으로 할 거예요. 변함없이. 즉, 추세는 추세대로, 추세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라는 게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미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 이런 잔잔바리 뉴스들도 네,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이 뉴스는 전매 제한이 4월 7일부터 이제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따라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지 않았죠. 네, 근데 깜빡했어요 제가. 네, 방송 시간을 맞춘다고 급급한 나머지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면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 해제가 된다. 자, 단순해요. 매물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에서 플러스만 되죠. 네, 매물들이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줄리아 파파님께서 지방 분양권 폭망하니까요, 꼭 그렇지만 않고요. 네, 더 좋은 것들이 좀 더 싸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워낙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24년도에 총선 이후에 분양권, 취득세 중과가 해제가 된다. 네. 전체가 해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한 25년도 입주하는 그 분양권을 매수할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피가 뭐건 간에, 만약에 그 분양가가 5억이다. 근데 마피가 4천이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주면요, 내가 그 분양권 내가 내 명의로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김정훈님께서 폭망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은요, 폭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있지 않겠나, 회복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한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작용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노려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의 성장, 네, 그리고 여러분 일시적 기회가 왔을 때 다 정리해야 돼요. 나쁜 건 다 정리하고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자, 미지원님께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해제되어야 뭐든 하지요. 실제 구입해줄 다주택자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니 별 효과 없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피가 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즉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금액대가 싸져야 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대 싸져가지고 계약금에 5천만 원 낸 사람이 저 계약금 거의 다 포기할게요, 그냥 1,000만 원 받아갈게요 해서 마피 4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샀다, 그럼 미래 25년도의 입주까지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보유해서 27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년을 보유하는 건데요. 4년이요. 네. 그러면 4년 후에는 부동산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근데 4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누구보다 빠르게 선진입을 해야지. 네. 빨리 2년 보유해서 양도세율 6에서 45%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분양권은요, 1년만 보유해도요 6에서 45% 적용받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일반 세율로 그렇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집값이 분양권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어차피 돈을 벌어야지 양도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분양권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